먹고 죽은 기실은 때깔도 그렇죠. 곱다, 맛있으면 0칼로리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일리는 있긴 하지만 맛있는 것을 좀 건강하게 좀 드시는 게 좀 필요해요. 우리 몸 관리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네. 원장님, 그리고 오늘은 혈관보다는 다른 걸 좀 질문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원장님 40대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몸에 보면 테이핑도 돼 있고, 뭐 일주일 지나면 어디 하나 고장나 있으시고. 손이 저려가지고 지금 마사지하고 있고 혼자 막. 네, 그래요. 의사 중에 제일 힘들다라고 하는 흉부외과 병원에서 오랜 기간이 고장난 부위는 없어요. 고장난 데 많죠. 어디 고장나셨어요? 저는 지금 다 나열할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있고, 그래서 목 디스크 때문에 팔이 꽤 많이 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는 팔이 너무 저리고 목을 못 움직일 정도로 목에 약간 근육 경련이 생겨가지고 목 이렇게 뻣뻣하게 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정맥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과 의사들이 오래 서 있잖아요. 오래 서 있고 서 있는 자세도 좋지 않고 그런 직업적인 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게 오늘 좀 궁금했던 게,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이 20, 30대가 제일 험한 곳에서 일했어요. 머리는 머리대로 써야지, 몸은 몸대로 갈아 넣어야지. 젊었을 때 나름 건강하다는 호기로 몸을 좀 갈아 넣었던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지금 와서 조금 후회스러운 게, 요즘 친구들 있잖아요. 요즘 20대, 특히나 뭐 의대생들 이런 친구들 봐도 관리를 되게 잘해요. 저희 때에 비해서는 관리를 되게 잘하죠. 운동도 뭐 열심히 하고 본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단체가 우선이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그런 문화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20대의 모습을 보면 지금 40대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죠.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막 밤새고 막 젊음이랑 걸 불태웠는데, 30대가 넘어가고 보니까 하나둘씩 고장나기. 그러니까 첫째는 내 몸이 고장났어요. 두 번째는 약간 불태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과도 뭐 별거 없고, 그런 부분들 보면 좀 약간 사실 후회 많이 되죠. 그러니까 저도 맨날 생각하는 게, 그때 내 몸을 좀 더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막 자잘하게 아프지. 그렇죠. 그때 내가 관리를 했으면 지금 훨씬 더 몸 건강한 상태에서 지냈을 거고, 지금은 내가 에너지를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1시간, 2시간씩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때 관리를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한 30분, 일주일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도 관리가 됐을 텐데, 그런 후회가 좀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40대 원장님은 고장난 고장났죠.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했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자기가 진짜 아파야 이제 좀 찾아보잖아. 근데 그 전에 이런 것들 준비해 놔야 좀 건강하게 늙는다라는 게 뭘까? 일단 우선적으로 내 몸이 아프기 전에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내 몸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되고, 약간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그냥 뭐 다른 걸로 좀 편한 방법으로 잠깐 뭐 마사지해서 그냥 치료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요행을 바라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왜 내가 이 상태인 건지는 알아야 된다. 그렇죠. 알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치료를 해도 초기만큼 치료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건 만성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살이 굉장히 많이 쪘었잖아요. 그때 생활 패턴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가 그게 꽤 길었어요. 왜냐면 이제 20대 초중반부터 한 23, 4 요때부터 살이 쪘던 시간이 거의 한 30대 중반까지 그렇게 쪘으니까, 그러니까 10년 정도를 그렇게 지냈으니까 몸에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럼 전공의 시절에 그렇게 살이 많이 찌셨던 거예요? 전공 시절에는 좀 빠졌어요. 빠져서 한 90 한 5kg, 7kg 했고, 그런 부분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당뇨 전 단계, 당뇨 정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게, 공복 혈당이나 이런 수치들이 약간 경계치긴 해요. 선생님도 그럼 당뇨 전 단계. 당뇨 전 단계라고 판단할 수 있죠. 어떤 증상이? 증상이 있진 않아요. 당뇨라는 병 자체가 증상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면 사실 콜레스테롤 조절도 좀 잘 안 되거든요. 저도 당뇨약은 따로 먹진 않아요. 운동하고 이러면 조절이 되기 때문에 당뇨약은 먹진 않는데, 콜레스테롤이 좀 조절이 잘 안 돼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한 약들은 좀 먹고 있거든요. 고혈압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같이 사실 세트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MZ세대들이 혈당 다이어트, 혈당 관리들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또 간식들에 탕후루
간장으로부터 해서 여러 간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혈당 높이는 것들.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면 20대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아무리 단 걸 먹어도 살 안 쪄요. 아 그렇죠. 안 찌는데 이제 그 시점이 넘어가면서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어느 시점부터 몸이 이제 적응을 하고 몸이 이제 부하가 걸리면 그때부터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 시기가 넘어가면 회복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몸이 젊기 때문에 이 몸이 사실 어떻게든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몸은 계속 힘들어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힘들어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 이상한 것들을 계속 자극적이고 뭐 그런 것들 넣어주면서 몸이 점점점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 운동도 하시고 약물로도 관리를 하시고. 왜냐면 사람들이 영양제는 많이 잘 드신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영양제는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건강 보조식품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좀 커져서 그 보조식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감이 없으세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문턱이 낮아졌어요. 대부분이 우스갯소리로 밥보다 그 영양제를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약 섭취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굉장히 좀 커요. 특히나 양약에 대한 거부감이 꽤 커요. 그게 한 번 부작용이 생기면 진짜 치명적인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약날의 검이죠. 어떻게 보면 약효가 있으면 부작용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몸에 이제 뭔가 이상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적절하게 잘 쓰는 약은 100개의 건강보조식품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막 영양제 같은 거는 하다못해 진짜 쿠팡 가가지고 클릭 한 번이면 아침에 오는데. 처방약 먹으면 어느 정도 안정되면 6개월씩 처방 가서 먹어요. 그러니까 매달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이제 거부감이 있어서 안 드시는 거지 뭐 꾸준히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약을 쓰시는 거는 크게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냥 계속 먹거든요. 지금 먹는 거는 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알 먹어요. 한 알. 그냥 아침에 식전이나 식후에 그냥 아무 때나 저는 먹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드시는 거죠. 어느 정도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 수치를 좀 낮추려고 그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라 그게 번잡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보조식품을 10개 먹는 것보다 효과는 드라마틱하고 다른 부작용은 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그냥 꾸준히 먹고 있는 거죠. 약 드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원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관리라는 건 운동일 걸까요? 먹는 거예요, 나는. 식단? 저는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엄격하게 하라고는 절대 하지 않아요. 제 와이프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저녁 시간에 나는 꼭 저녁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하루 동안에 내가 일하고 약간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먹고 죽은 기실은 때깔도 그렇죠. 곱다 뭐 혹은 맛있으면 0칼로리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일리는 있긴 하지만 맛있는 것을 좀 건강하게 좀 드시는 게 좀 필요해요. 우리 몸 관리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거예요. 잘 먹는 것이다. 건강한 걸 먹는 것이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뭐 가끔씩 이렇게 라면도 먹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간에 간식으로 좀 먹는 건데 면이나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번 저기에 이제 길들이면 또 계속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계속 드시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 낮에 저기서 기웃거려요. 탕비실에 기웃거리면서 라면 하나씩 먹고 그리고 콜라도 양심상 제로 칼로리 먹는데 제가 살찔 때 꼭 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제로 음료 먹고 있으면서 저기 탕비실에서 뭔가 중간 간식들을 좀 기웃거린다. 이런 습관들만 좀 버리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본인의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고 먹는 거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저칼로리 식단, 안 먹는 식단, 굶는 식단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가 수천만 년 전부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 몸은 계속 생각을 해요. 계속 발전을 해요. 만약에 음식이 안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음식이 계속 안 들어오네? 그러면 저장하자. 무조건 저장하자.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족족 저장할 거예요. 제일 저장하기 쉬운 형태, 오래 저장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지방으로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굶는 다이어트는 하면 안 돼요. 젊었을 때는 대사량이 높아요. 그래서 굶으면 금방 빠져요. 근데 우리 몸은 계속 기억할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먹더라. 계속 안 먹고 영양소를 주지 않더라. 그러면 저장을 해놓자. 찔끔찔끔. 근데 또 조금만 활동해주면 근육량도 있고 신진대사율도 높기 때문에 빠지는데 이제 30대 되고 40대 되면 그런 방식으로 하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점점점 부풀어 올라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활동대사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그 상태에서 지방이 계속 축적이 되니까 그렇게 축적되는 지방들은 염증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상하게 다리가 많이 부어요. 몸이 부어요. 좋은 지방이 아닌 거예요. 건강한 지방이 아니죠. 그렇게 저장되는 것들은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하면서 생기는 지방들은 좋진 않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잘 자야 돼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라. 밤에는 무조건 잘 자라. 최소 6시간, 7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
잘 자고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은 그 뒤에 문제. 의외죠? 운동 얘기 안 해서. 저는 원장님한테 건강관리 운동하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어느 정도 활동량을 좀 채울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죠. 운동만으로는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운동으로 내가 뭔가 체중도 빼고 내 몸을 완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꾸준히 해야 돼요. 운동 강도를 높여가면서 해야 돼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 원장님하고 답변이 똑같거든요. 이거는 모든 의사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이나 정제 탄수화물 있잖아요. 뭐 면, 국, 이런 거, 국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합 탄수화물만 바꿔도 체중은 충분히 빠져요. 현미밥을 대신 먹어요. 현미밥도 좋고 양도 좀 줄여야죠. 내가 100을 먹었다 그러면 70% 50%로 줄여주기만 해도 체중은 무조건 빠져. 포인트는 그거네요. 그럼 필수 영양소들 섭취를 하면서 공복감을 안 느끼는 식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잘 드시면 돼요. 배부르게 드시면 공복감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면서 간식도 덜 찾게 되고 건강관리는 식단부터다. 식단부터가 네. 그리고 고장 나선 늦는다. 미리미리 해라. 초기에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